정말 지독한 놈이야. 야 털어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죄가 없나 보다. 이게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저 사람들 사고방식은 털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철저히 숨긴 나쁜 놈이구나. 정권이 언론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당근이 바로 광고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채찍은 심의고 예. 심의와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를 길들이는 거예요. MBC는 두들겨 패고 그렇죠. TV조선은 떠먹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하고 거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언론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를 더 지적하면 언론이 특정 이슈를 띄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조와 무시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미디어 프레이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강조라고 하는 건 언론사가 뭔가를 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정적인 뭐 재판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러나 무시는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완전히 보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유튜브예요. 근데 언론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보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엎어지면 자기들이 다 못된 보도를 한 게 그렇지. 되잖아요. 다 틀린 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보도들이 옳은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은 반드시 유죄 선고를 받아야 되고 네.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과정을 통해서 이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과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관계가 된 거죠. 이게 함께 이거를 이재명 죽이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살면 곤란한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돼요? 죄 있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이재명은 증거를 너무 철저히 감춰서 찾아내지 못할 따름이다. 정말 지독한 놈이야. 야 털어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죄가 없나 보다. 이게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저 사람들 사고방식은 털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철저히 숨긴 나쁜 놈이구나. 고정년에 그 100분의 1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털어봐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웃음이 터졌어. 아. 보통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하면 야 이건 너무 검찰이 수사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저놈 진짜 교활한 놈이네.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감추냐. 다 감췄어. 아니 지난번에 그 신성식 전 검사 그 얘기 했잖아요. 웃기다 웃겨.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재명 대표. 뭐라도 있으면 벌써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 정도로 했는데도 확실하게 뭘 집어넣을 게 없으면 이재명 진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구나. 이게 우리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야 진짜 독한 놈이네. 이렇게까지 숨길 줄은 몰랐어. 왜냐면 자기들이 이거 왜 그동안 이렇게 정치인들 웃기냐. 많이 털어봤거든. 대충 털면 나왔는데 아, 웃겨. 안 나오거든. 네.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 사람이 이재명 재판을 담당해요. 이게 네. 전자배당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합리적으로 그 사람이 다 해. 이거 말이 돼요 이거는? 아니, 전 우주가 윤석열 정부를 도우고 있는 거죠. 아. 온 우주가. 온 우주가 본인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네, 그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것만 해도 그 뭐 이렇게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술 먹였다 뭐 이런 폭로가 나왔을 때 언론이 보도를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때도. 맞아. 이 유튜브 저널리즘에서 이거를 다 폭로했는데도 네. 언제 처음 보도를 했냐면 주요 언론사들이 수원지검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해명을 했을 때 맞아. 수원지검에서 그런 사실이 없대요라는 보도가 최초 보도였어요. 네. 이 언론은 이해가 안 돼. 아 근데 언론 지금도 쟁점이 진짜 너무 북한의 리오람 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 마닐라에. 예. 그거는 뭐 통일부 자료, 경기도 자료 다 확인이 되거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네.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럼 리오람이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리오람이 함께 했다는 어떠한 근거 문서도 없고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봤다는 사람조차 없는 거야. 그런데도 돈을 줬다고 유죄로 인정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말을 받아들였어 사법부가. 우와. 사법부가 아니고 그 판사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를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한다는 거야. 공중파들이. 아니 이게 얼마나 지성언론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재명 방북 대가로 이화영하고 짜고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800만 불을 줬다. 이거는 보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렇죠. 돈을 그 일부를 선금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뭐 국제대회 하면서 만나가지고 행사하면서 만나서 줬다는데 거기에 이호남이 온 증거가 없는데. 없어. 그거는 보도를 안 해. 응. 국정원에서 그 아.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를 해설을 해줘야죠. 네. 정부기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다루질 않아. 네. 국정원의 보고서보다 피고인 김성태의 말이 더 중요해.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지. 김성태와 만났던 그 장소에 왔느냐가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근데 봤다는 사람도 없고 왔다는 문건이 하나도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필리핀이 북한하고 수교를 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수교국이에요. 그래서 6명 명단이 다 나와 있고 네. 사진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거기 리오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기성 언론에서 보면 이게 뉴스 가치가 없는 거야. 왜? 그들이 뉴스 지금까지 보도한 걸 다 업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가 있죠. 이걸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저널리즘인데 네. 이 저널리스트들께서는 돈을 줬다는 그 마닐라 행사장에 리오남이 없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뉴스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게 현재 우리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론을 숨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언론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언론 보도를 봅시다. 봐야 된다. 하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은 야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보도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야 리오남 이게 없었다는 거니까 그거를 알면서 이게 들킬까봐 불안해서 뺀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진짜로 이거는 보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들도 다 알아요. 알지. 그들도 모니터링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알지. 알아요. 그게 만약에 아는데 그게 틀렸으면 조선일보가 반박했을 거야. 그렇지. 그 주장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무시하면 없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무시해도 없는 게 되지는 않아라는 걸 또 알아. 세상이 변했으니까. 매부쇼가 떠들고 있으니까. 매불쇼에서도 떠들고 뭐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하고 뭐 무슨 저 탐사 보도하는 뉴스타파.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시리즈를 내고 이게 없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이걸 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쉬쉬하는 거구나.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시시한다. 언론이 공범이라니까 검찰과 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렇게 무슨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의식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니까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뭐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방향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게. 그 언론의 행동을 바꾸지를 못해요. 신문방송 기자들의 보도 이런 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불쇼에서 아무리 비판을 해도 맞습니다, 그 사람들 맞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매불쇼 시청자들께서 우리 사형 언론들이 소위 건설사 신문, 재벌 신문, 족벌 신문들이 보도를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종이신문은 집에서 안 보니까 포털이나 혹은 텔레비전 뉴스를 돌리다가 뭐 어쩌다가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TV조선이 켜져 있다든가 요즘 YTN도 뭐 그 못지 않으니까 켜져 있다든가 이럴 때 뉴스를 보잖아. 네. 그럼 저 사람들은 뉴스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자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실 믿게 되거든.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언론이 무섭네요. 말해야 될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이건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보도하지 않으면 네. 왜곡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무서운 힘을 갖고 있네. 그게 언론하고 검찰의 힘이죠. 언론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무시라고 하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있다니까요. 네. 어떤 걸 이슈로 선택하고 어떤 걸 무시할 거를 자기들이 결정해요. 검사들이 검사가-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기소 안 똑같은 하는지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와.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 판단 받기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나쁜 놈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검찰이 불기소하면 정말 나쁜 놈도 불기소했으니까 착한 사람 되는 거야. 그 유동규나 뭐 이런 사람들 석방 시켜주잖아요. 별로 죄가 없나 보다. 가벼운가 보다. 지은 죄가. 항상 나와서 또 유튜브도 해요. 또 그 사람이. 근데 항상 느낀 게 있는데 유동규 씨랑 닮았어. 에이, 아니 얼굴은. 에이. 양반이. 아니 진짜 내가 항상 그걸 느꼈어. 아니 느낌이. 큰 실수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네. 이제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 망한다면 그 책임은 80% 이상 언론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 적어도 저널리즘에 국한해서 말을 하자면 언론에 국한해서 기성 언론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기대라고 저는 보고요. 네. 늘 강조하지만 네네.
그다음에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실력만 있으면 저널리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혁명적인 수준의 그런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한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더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네. 그럼 시민들은 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주시하고 예, 그리고 키우고 응원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삐뚤어진 언론, 타락한 언론에서 사회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아, 언론사에서는 저에 대해서 오로지 나쁜 것만 가끔씩 보도를 해요. 그거를 예측하고 있고, 아. 예, 그걸 저희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저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 말씀 길게 하셨는데 결론은 이제 매불쇼를 매불쇼 키워라. 구독하라는 겁니다. 네. 혹시 못 알아들으셨을까봐.